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어느덧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답변 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텍스트로 남긴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을 참고로 잘 판단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제대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아요. 방송하면서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저의 의견들을 막 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거 4시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앞서서 얘기해야지 하면서 까먹었던 내용들도 갑자기 떠오르면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오늘은 뒤죽박죽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카카오고요. 그다음 현대차고 또 나머지 주인공들이 더 있는데 뒤에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그만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 있었죠. 많이 힘들었던 뭐 S&P긴 하지만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제발 지금은 그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S&P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으로서도 급락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가이드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을 제가 캡처하는 시간이 9시가 좀 덜 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1시, 10시 반 뭐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후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분봉으로 봤을 경우에 계속해서 4시 유럽 시장 열리고 나서부터는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11월 되기 직전에 급락했었을 때 우리나라도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스닥이네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이전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죠.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11월 이전에 급락했을 때 좀 고점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 포기했으면 이 좋은 시기를 또 맞이할 수 없었겠죠. 적어도 이때 그만두면 안 된다. 오를 때 팔고 나가야죠. 지금 뭐 나가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 이 지수대에서 잠시 팔고 지금 여러 가지 수익난 종목들은 제가 웬만하면 매도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삼전이나 현대차나 뭐 등등 제가 더 높게 평가하는 종목들 이외에는 일단은 현금 마련해 놓고 잠시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판단인 거죠. 1번은 잠시 쉰다. 수익 난 부분들을 잘 챙겨 놓고 왜냐하면 저와 함께 쭉 1년간 멤버십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약 한 2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겠죠. 종목에 따라서 정도 수익이 났을 테고 사실 내년 이제 2021년 초 되면 뉴스 나올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이 업을 하면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봤던 뉴스입니다. 90%에서 95% 개인들 손실 본다라는 뉴스 나올 겁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코로나 이후로 들어온 개인들은 약 한 60%에서 70% 지수가 오르는 동안 글쎄요. 이 비율보다는 많은 수익을 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니케이 마찬가지고요. 15,600에서 25,000까지 약 50% 이상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마찬가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지수 상승이고요. S&P 역시 마찬가지죠. 2,000에서 3,600까지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만큼은 좀 개인들이 선방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10%에서 20%는 상당히 높은 숫자예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2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성과가 한 7% 이상 나면은 이제
연봉 협상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좀 잘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썼던 내용들을 조금씩만 바꾼 내용들인데요. 트럼프의 대선 불복 내용에 잔파도 가능성이 있다. 잔파도 잠깐 거쳤다가 극복당하는 모습이고요. 트럼프로서는. 미국과 중국 22의 한 줄 평을 보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백신이 지금 계속해서 임상에 성공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파월로 의장께서 단기적으로는 어, 환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시장이 지속될 것 같다. 특히나 미국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공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대표로 경제 디커플링은 상당한 이익 훼손이다. 같이 가자라는 부분을 미국을 들으라는 입장에서 같이 가자, 공조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2021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대부분 코로나로 귀결되는 상황이었고요. 2021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힘든 시점입니다. 자, 시장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바꿨어요. 이거, 어디까지 안 바꿨냐면, 정말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거 11월 8일 날 방송하고 오늘인데요. 자, 개인 매도, 외인 기간, 요 한 줄만 바꿨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긴 합니다. 2450이었고요. 오늘은 2550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11월 초반부터 힘들었던 시점에 다 매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개인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동반 매수하면서 지수를 최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잔파도 흐름 말씀드렸던 거 있었지만 가장 큰 과제는 일단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이 경기부양책으로 이어지면서 12월과 1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가장 큰 이벤트들이 두세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했다면요. 1번은 쉬는 거죠. 2번은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큰 흐름이 어쨌든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주도한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보시면 삼전 하이닉스, 삼성 SDI 폭등한 삼총사 있고요. 그다음에 LG화학도 폭등했습니다. 카카오는 어쨌든 부침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요. 전기도 많이 올랐고 SK케미칼은 엄청 많이 올랐고 환경바이오는 올랐다 빠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나 IT, 특히나 IT는 삼전 하이닉스가 오늘 특히나 하이닉스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비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비주라는 것은 뭐 실리콘웍스나 KMW, 서진 시스템, 전기차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등 약간 중소형주의 그 장비, 소재 장비주로 좀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마찬가지입니다. IT 쪽, 5G 쪽, 서진 시스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선까지 올랐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대우조선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전 업종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 업종은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판단한다. 그 이후로 만도, SL, 현대차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좀 덜 오른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추천주, 11월 추천주, 12월, 1월, 2월까지 현대차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라는 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어쨌든 금융개혁 있으면서 그때 KB금융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3반은 어쨌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개인들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 흐름이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단에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잣대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에서는 좀 팔아야 되고 개인들이 무서워하는 시장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그 뷰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앞으로도 하시면서 꼭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르는 종목들 사고 싶죠. 그 오르는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뷰. 오늘 주요 종목들 들어온 거 보면 LG전자가 생뚱맞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LG전자 들어와 있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하이닉스, 네이버, 시젠, 아모레퍼시픽, 모비스. 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던 종목들 상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게 좀 신기할 따름이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이 다시 올라오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KB금융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KB금융을 11월 추천주로 드리면서 일단 좀 힘든 흐름이었지만 금융개혁과 삼성증권, 그 다음에 키움증권, 또 뭐 있나요? 대신증권, 증권주.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가 1400대에서 2500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증권주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KB금융은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KB금융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키 맞추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4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48,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최초 목표가인 48,000원이 찍기 전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VIP 멤버십 커뮤니티 전용에다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커뮤니티에 이제부터 이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조금 주춤한 모습은 보였지만 어쨌든 48,000원 이하로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 실현하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를 보느냐인데 지금 수정하는 제 판단은 일단은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시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증권의 대표주자 온라인이 좀 강한 증권사들 이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KB금융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은 싸게 잘 사셨던 분들은 더 좋을 거고 KB금융에 관심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보초병 세워놓은 거 보니까 27%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횡보할 때 팔았고, 떨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일선, 저기, 121선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CMO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투자, 증설 투자까지 하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게 그런 지금 물론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단계 더 많은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81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1선에서 저도 29만 원 언저리에서 많은 부분을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들도 매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3바만 보유했었고 셀트리온은 매도를 권유한 입장인데 어쨌든 이 121선에서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30만 원대의 고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들어가는 건 진짜 오바예요. 지금 들어가서 셀트리온을 먹겠다? 이건 좀 오바입니다. 보유하신 분들,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뭐 10만 원대부터 38만 원, 30 뭐 몇만 원대까지 다양하시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보유고 이미 팔았다면은 다시 새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시장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바이오보다는 다른 매력 있는 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판단은 또 여러분이 하시지만 좀 좋은 종목들이 더 많아요. LG화학은 보시면 제가 11월 9일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LG화학은 60만 원, 65만 원 언저리에서 잘 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오버하면서 방송을 했고, 떨어질 때도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를 때도 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특집 방송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74만 원까지 찍은 시점에서는 제가 대놓고 티나는 LG화학은 일단 수익 실현하자고 제가 11월 9일 방송이었나 보네요. 9일날 올렸었고, 73만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66만 원대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1월 18일 된 시점에는 다시 70만 9천 원으로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점 부근에 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LG화학은 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봅니다. 그래서 음, 판단이죠. 전고점 부근에 왔으니까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 저같이 단기로 좀 빠른 순환을, 직업 특성상 빠른 순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통계적으로는 오래 보유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은 계좌가 수익으로 나는 그런 제 경험 그리고 통계는 있는데요. 좀 제 직업 특성상 빠른 회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5% 내외 먹고 나오실 거면은 이제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LG화학도 이런 흐름이고, 제가 흐름 짚어드리는 겁니다. 추천주는 아니에요. 지금 부분들은. 실리콘웍스 마찬가지입니다. 리뷰해보는 건데, 어쨌든 실리콘웍스는 아마 많이 언급된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우량주 중에 하나인데,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실적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했어요. 5만 1,0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5만 2천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이제 매도 사인 냈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니까 판단하시라 하면서 그 다음 폭락했습니다. 폭락하고 다시 4만 8천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보면 제가 매도 권유를 드리는 그런 근거들은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지수가 2,500 이상, 2,600, 2,700 뭐 올라가줘야 또 증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텐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지수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레벨이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매도 사인을 냈던 거고, 증시 고점 부근이었다라고 판단하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또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고 잘 사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고개를 들고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었고, 횡보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좀 밑에다 그었네요. 쌍바닥 그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횡보하는 기간들이 많이 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횡보하는 기간들이 길면 위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화장품 대형주보다도 많이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8만 원, 18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은 정말 단 한 명도 손해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좀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개인적으로 2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액션 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수급 흐름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더 흐름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손바뀜 됐어요. 크게 손바뀜.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일단 또 한 템포 더 급등하고 나면은, 그때는 제가 혹시나 말씀 안 드리더라도 20만원 언저리에서는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많이 엇갈리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6만원대에 3발을 팔고 3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발을 79만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아마 이 급등하기 전 6만원 언저리, 6만원 초반이거든요.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뭐했던 게, 그 다음날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9만원 간다라는 뷰를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주식 지인하고, 삼바하고 삼성물산, 삼성전자, 결국에는 많은 지분, 헷갈리는 지분 정리,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정리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원으로 정하고, 삼바를 팔고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다음날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급등했으니까 사세요. 원래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게 좀 너무 좀 그래서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댓글만 달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좀 조정받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64,000원이고. 개인들이 이미 다 팔고 떠났어요. 개인들은 6만원 찍으면서 한 3% 내외 먹고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왜냐면 여기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오를 듯, 오를 듯, 오를 듯, 오를 듯, 지금 안 오르고 있다가 여기 살짝 고개 드니까 다 팔았거든요. 수급이 이때 보시면 티 납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조정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9만원 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케이스는 이 하이닉스를 팔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한 케이스. 오늘 10만원 찍자마자 팔았는데,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이닉스는 당장 내일이라도 정리하고 3전으로 갈아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급등 시켜놨어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 이 수급이 되게 포인트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 저희 동료와 얘기를 하면서 11월 18일 오늘 2분봉입니다. 급등하잖아요. 급등하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더 사야 되냐 이러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빼는 게 아닌 것 같다. 개인들이 이렇게 뺄 수 없다. 물량을 이렇게 거의 뭐 5만원 가까이 5천원 가까이 밀어내는 이런 물량 흐름은 결코 개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흐름과 다르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팔아야 되지 않냐면서 저는 팔고 놀러 갔는데 이렇게 된 흐름에서 어쨌든 잘 만회했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삼성전자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포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하이닉스는 운 좋게 잘 보유하셨다면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증시 리뷰를 해봤고 포인트는 이거죠. 외국인들이 일단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많이 매도하면서 서비스업으로 들어왔어요. 사이클의 막바지라고 보여집니다. 2500을 2550까지 간 상황이지만 그 이후로 더 뚫고 올라가긴 힘들고 막바지 한번 정리하려면 카카오와 NC, 그다음에 네이버 뭐 이런 등등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올라탈 필요성. 11월 8일인가 그 전에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11월 4일이겠네요. 11월 8일. 중요한 포인트들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고, 코로나 지속 가능성, 백신 개발 가능성, 결과적으로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소송 가능성에 대한 그 이슈 해결은 11월 14일까지인데 이때까지는 증시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뭐 경기부양책 합의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었고, 뭐 한국, 일본 결국 괜찮고, 중국도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결론은 통계적으로는 1분기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었고, 한국 시장은 후행하니까, 한국 시장은 후행하니까 2016년과는 달리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증시는 상승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한국 시장이 후행하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큰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요. 왜냐면 어쨌든 힘든 시기를 잘 겪어내고 이제 하나둘씩 플러스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이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SK케미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더 깊게 보실 분들은 제 이전 방송들 보면 SK케미칼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 오늘, 11월 9일날 44만 9천원. 아이고, 제가 이걸 바꿔온다는 게 안 바꿔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모양새라서 좀 헷갈렸는데 비슷한 모양새로 올라왔고 SK케미칼에 대한 목표가는 54만원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증권사 레포트들을 제가 한 메이저 포함해서 한 7개 정도 판단해서 중간 정도 값으로 가져온 거고요. 54만원입니다. 일단 큰 이슈들을 그 이후에 나온 이슈들을 업데이트를 해보면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나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을 일단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완료하면서 뭐 판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노바백스까지도 지금 좋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는 내용은 상장 뭐 이런 얘기 빼고 어쨌든 이 기업의 펀더멘트 자체로만 봤을 때입니다.
2020년 말에 임상을 끝내고 2022년부터 대량 생산을 하기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이제 SK케미칼이고요. 매출 구조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9년, 20년까지는 이제 개발하는 기간이었고, 20년, 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뉴스의 증권사에서 추정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목표가는 60만 원 이상 보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MSCI 지수가 편입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11월 9일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비슷하거나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MSCI 지수가 편입되었다라는 것은 지수를 추종하는,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그 펀드들이나 여러 가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를 따라 움직이려면 SK케미칼이 편입되어 있어야 따라 움직일 텐데, 삼성전자가 편입되어 있어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유지가 되듯이 이거 되게 큰 이슈인데 아직까지도 지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은 2020년도에 아까 매출액이 일부 감소했지만 21년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4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놨고 이제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이고 1분기에도 2021년인데 FDA 긴급 사용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노바백스까지도 생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를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깔고 이 두 회사는 본격적으로 CMO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큰 디딤돌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이 SK케미칼을 바탕으로. 그래서 캐파가 확대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매출을 보시면 매출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오도 있지만 화학약품, 그다음에 백신, 약품까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SK케미칼은 상장 뭐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되게 좋은 흐름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있고요. 현대차는 제가 하루에 한 10번씩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목은 자극적으로 써놨어요. 20만 원 이하 목표가 보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힘든 시기를 겪어서 지금 뭐 18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7만 9,500원에 마무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많이 증대될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30% 이상 지금 성장 전망에 있습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를 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많은 실험, 임상 실험 거치고 뭐 제품 결함 거치고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민원이 들어오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친 다음에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 가치 SUV 지금 GV80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예쁘잖아요. 저만 해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큰 차일수록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뭐 기본 엔트리 라인업부터 하이엔드급까지 제품 믹스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러면서 3세대 플랫폼 좋은 공장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원가까지 절감을 하고 매출 목표가 기존에 103조에서 116조까지 올리는 103조에서 116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마련해 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5만 원대는 하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차를 원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판매 대수가 2020년대부터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대중교통보다 자차 수요 증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제네시스가 2021년에 미국 출시 판매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3분기는 많은 증권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한 어닝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판매 전망도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리포트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없어졌어요. 아무튼 잘 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글로벌 판매 전망도 있는 현대차입니다. 아무튼
되게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속썩이고 있는 종목이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를 듯 하면서 못 오르고 있으면서 121선과 200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애착이 가는 종목인데, 포기할 만하면은 좋은 펀더멘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정리해볼게요. 19년하고 20년에는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워낙 대세였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뭐 경기도 안 좋았고, 두산이라는 그룹에 대한 그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두산 퓨어셀의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뭐 주요 증권사들은 6만 6천 원까지 보는 데도 있고, 신용평가와 비교라고 제가 시나리오 써놓은 거는, 스크립트 써놓은 거는 전망이에요, 전망. 이게 긍정적으로 전망해놓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AA인데, AA라고 똑같은 AA가 아니거든요. AA 안정적, 그 다음에 AA 부정적,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AA지만 앞으로가 안정적이냐, AA지만 앞으로가 부정적이냐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신협평가와 비교한다라는 내용은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 즉슨 테마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끝판왕입니다. 정부 정책에 최대 앞장서서 있는 수혜주죠. 수소 경제 성장의 최대 수혜 예상 종목이다. 우리나라가 또 밀고 있는 게 전기차를 지금 뒤늦었고, 수소차를 계속해서 지금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2023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의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수는 이미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많고요. 2020년 매출이 4,500억, 이건 10억 단위예요. 이 증권사는. 4,500억에서 지금 5년 동안 안에 이제 5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목표와 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잘 갖춰놓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하면 문정권의 수소차 테마 수혜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톤 다운 시켜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인 즉슨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수주, 공장 증설, 수주 많이 해놨습니다. 국가적인 테마죠, 사실상. 친환경, 전 세계적인 테마입니다. 신사업 마찬가지고요. 전기차의 새로운 테마다. 라는 내용이죠. 만약에 뭐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딸한테 물려주거나 뭐 20년 묵혀놓겠다. 20년 좀 오반가요? 또 오랫동안 묵혀놓겠다면 이런 종목이 포스트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발주 시장 전망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뭐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그린 뉴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제 대주주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37,000원까지 폭락했을 때 대주주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7% 정도 블록딜 나오면은 하락하는 이제 그 평균적인 수준인데 10몇 프로 빠졌었어요. 13%인지. 아무튼 더 많이 빠지면서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버행 이슈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원래 한 20% 정도를 블록딜로 매각하려고 했는데 대주주 지분을 근데 이게 시장에서 다 소화 못하면서 10%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다시 팔 수 있어서 이게 오를 수 없는 게 이제 오버행 이슈라고 합니다. 오르면 팔 거니까 오르지 못하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하는 거죠. 행위하는 거죠.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는 오르면 팔 계획이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10월 5일 이후 3개월 동안 못 파게 되어 있으니까 12월까지 많이 오르면 팔 거고 뭐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뒤에 판단은 제가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정책 주다 보니까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다. 수소 경제에 이바지하는 종목이다. 뭐 주요국의 공급 가치사슬 구축 방향을 보면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뭐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수소, 글로벌 수소 목표. 우리는 국가 성장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잠깐 스톱 해놓으시고 한번 보시면은 아유 두산표셀이 최고구나. 관련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수소차의
현대차가 수소차에 몰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전기차 안 하잖아가 아니라 전기차 안 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8대2 비율로 전기차에 팔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앞장서고 있는 완성차 업종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안 하고 전기차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관련된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산 퓨얼셀의 가장 큰 약점인 게 두산 계열사라는 겁니다. 두산 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되는데 대주주가 두산이고 외국인이 7%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10%, 개인이 25%. 두산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내줘야 주가가 55,000원까지, 6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입니다. 네이버까지. 네, 카카오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 종목을 제가 4개 정도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 분기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저도 같이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36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앞서 수급 보셨지만 40만 원만 찍고 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매출 10억 원씩 나고 있는 아주 비드보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42만 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내주는데 이걸 전망한 자료를 제가 전망한 게 42만 원이라고. 3분기 실적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은 뭐 전분기 혹은 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 나온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톡비즈죠. 카카오톡 기반의 비즈니스, 그 다음에 광고, 커머스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가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포털의 그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회복세. 요새는 네이버가 워낙 좀 자극적인 내용들을 일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다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포털 사이트의 회복세도 전반적으로 괜찮다. 콘텐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장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 전 사업 부문이라고 하면 카카오 택시,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대리, 인앱 결제, 카카오뱅크, 카카오 대출, 카카오 P2P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되게 유명합니다. 뭐 내년은 샵탭, 카카오 샵죠. 거기에 대한 좀 비중을 실어서 단가를 올리겠다라는 부분, 광고 부분, 웹툰. 젊은 분들한테는 저도 젊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한테는 이 웹툰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업의 흑자 전환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는 사업 구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비교할 때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카카오 쪽이 좀 더 다양한 플랫폼을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톡비즈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연간 2019년 대비해서 30%씩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해 두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업, 포털 사업, 콘텐츠, IP 사업, 뭐 계속해서 인건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매출액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보면은 뭐 지금 10% 이상씩 나오는 그런 구조를 잘 닦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는 지금 120일선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올라서 네이버가 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121선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경제선을 무너뜨렸다라는 것, 이평선을. 좀 저는 적시도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팔고 카카오 사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포트가 많다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힘들게 또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종목들로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펀더멘탈까지 다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뷰나 펀더멘탈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이 정도의 분석은 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PF 멤버십 분들은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SK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SK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오늘 하면 진짜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분기의 적자들을 많이 대부분 떨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SK와
SK케미칼, SK 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주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추천드린 종목들, 그리고 물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따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눈물 나게 하는 종목들인데, 딱히 지금으로서는 대응 방법이 없어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잊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여튼 최대한 좀 케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은 이제 며칠 있다가 일반 분들한테도 공개될 거니까 혹시 미리 멤버십 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남은 11월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